지금. 자, 그러면 탄핵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다시 수사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수사 상황 국민들께서 네. 이 대통령 물러나거나 하는 문제를 대개는 탄핵으로만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다음에 깜빵 갔잖아요. 그게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깜빵 간 거요? 네, 왜 깜빵 갔어요? 어쨌든 수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탄핵 당해서 탄핵의 결과 수사를 뭐냐 깜빵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깜빵 간다. 그게 인과관계가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탄핵 당했다는 게 탄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것도 된다. 그러니까 감옥을 바로 감옥 탄핵이라는 자체가 큰 범죄다.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탄핵은 아니죠. 간단합니다. 그냥 탄핵당해서 자리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특검이 있었어요. 그런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제대로 끝까지 추궁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그때 그 최종적으로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해가지고 중형을 끌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오늘 검찰 경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어제 검찰에서는 한 달 안에 결론이 난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이 지금 12월 8일인가 9일인데 9일이죠. 네. 한 달 안에 결론이 난다는 건 1월 10일 안에 결론이 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제가 검사 출신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이 정도 지금 사안은 이미 드러난 게 너무 많고 6시간짜리 아주 짧은 사이에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만 규명하면 되는데 이것은 웬만하면 2달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월 10일 날에 결정이 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소를 해야 돼. 명백한 내란죄나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함에 있어서 불구속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쳐보면. 근데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잖아요. 불구속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굳이 항변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구속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범죄의 질이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이고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도주 우려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식으로 아마 우리 법원이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하면 구속영장 당연히 안 치고 청구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론이 워낙 나쁘고. 근데 우리나라는 잣대가 좀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권력자한테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가혹하다는 표현보다도 사실 그게 정상이지.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고 좀 떨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1월 10일이나 2월 10일 안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예요. 자, 구속이 됐는데 그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그럼 직무정지 바로 되고. 직무정지가 아니 이론상으로는 직무정지도 안 돼요. 구속이 됐는데 직무정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지. 직무정지는 유고지 유고. 굳이 하면 유고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통 깜빵 가면은 그게 지금 형이 확정이 안 돼도 깜빵 갔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무조건 범죄자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범죄자 대통령이다. 깜빵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깜빵에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프리즈너. 똑같네. 앞은 똑같네. 둘 다 피인데 완전히 그다음부터 PR까지 똑같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도 꽤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1월 10일 날 하야를 한다. 그러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3월 10일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되고요. 그럼 누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너무 슬프죠. 그다음에 2월 10일하고 마찬가지. 4월 10일 안에 다 대선을 치러야 돼. 오늘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51%, 한동훈 대표가 9.8% 나오네요. 여론조사 꽃이라서 사실은 꽃이 거기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 여론조사는 가장 허수가 뭐냐면 지금 보수들이 멘붕이 되셔가지고 다 참여를 안 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말매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지만 내일 되면 또 바다가 잔잔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 결집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부동에 지금 1순위 지금 대통령 당선 유력자는 이재명 대표죠. 더군다나 시간이 빨라지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분이 지금 명백히 지금 엄청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 재판을 패스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본인이 스스로 셀프 기소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이제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과는 별개로 네.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재판에서 이미 유죄, 그것도 통상적인 선거법 재판에서 가장 높은 지금 형량을 받아서 대한 법원이 볼 때는 이미 당신은 의원 자격이 없어. 당신은 대통령이건 뭐건 일체 공직선거 당분간 몇 년 동안 나올 자격이 없어.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정말 그 모든 거를 다 패스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셀프 다 면제 기소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 무너지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정치 일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네. 이것을 이제 막을 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올려 쏘게 되죠. 네네.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관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네들 앞으로 기득권, 자기네들 앞으로 존재 생명 이걸 걸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합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썼지만 지금 이르면 한 달 안에 구속, 네. 석 달 안에 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 어떻게 보면 지금. 자, 그러면 네. 자, 역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시간을 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대선의 타이밍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지금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지금 방법은 이거 미룬다기보다는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일단 모든 설득력 것을 있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탄핵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 탄핵이 되면 네. 오히려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돼요. 네. 지금은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고 한동훈 한덕수 한한 이렇게 된다는데 한한 체제? 이거는 사실 헌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뭐 장관 임면도 행사를 하고 국군 통수권도 갖고 있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고서 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뭔 권한을 가지고 무슨 법적 근거를 어쨌든 하냐. 실제로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 전이면 권한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기형적이고 위헌 논란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방법은 차라리 그러면 탄핵이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탄핵을 했다라고 하면 탄핵이 자, 그럼 됐다. 탄핵이 되면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헌재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이 재판 같은 프로세스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재판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재판 기간이 심판 기간이 짧았죠. 2달인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유는 뭐냐? 박 대통령이 법조인이 아니죠. 그다음에 박 대통령 그때 인기도 너무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변호인 단도 네. 굉장히 좀 어설펐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그냥 공소 기소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막 인정해버리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치열한 다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순식간에 굉장히 빨리 탄핵 결과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꼭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첫째, 내란이라는 거는요.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말이 쉬워 내란이고 정치적 언론에서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어려워요. 자, 내란이 우선 헌법상으로 뭐냐면요. 들어보셨죠? 내란이 뭔지. 네. 뭐예요, 내란이?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네. 뭐죠? 그건 이제 해산물집 가서 하는 얘기고 전복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좀 많이 했는데 국토를 참전하거나 네.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국권을 물랑케 하는 행위.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입니다. 국헌을 물랑케 하는 행위. 국토를 참전한다는 건 국토를 두 동강 낸다는 얘기인데 뭐 윤 대통령이 한마디로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갈라가지고 네. 두 나라를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런 일은 아니었잖아요. 국토를 참전한 건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국헌을 문란한 건데 국헌 문란이 도대체 뭐냐? 뭐 발동이 안 되는 요건이 안 되는 이제 계엄을 갖고 뭐 했느냐? 뭐 이제 이런 거 막 하는데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거의 거기야말로 지금 내란 수준이었고 그래서 감사원이니 검찰이니 다 지들이 셀프로 탄핵하고 자기 도둑놈이 자기 수사하는 경찰 손발 묶고 이게 나라냐? 네. 그 완전히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통치행위로서 한 것이다 이거. 이 통치행위라는 건 또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법리 논쟁에 들어가요. 법리 논쟁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질 않고. 그렇겠네요. 그다음 둘째, 네. 지금 이 관련된 사람들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 6개월짜리면 6개월 안에 끝나야 될 선거법 2년 2개월 기네스북으로 그렇죠. 기록을 했고 그밖에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수많은 재판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난 게 없고 재판 지연에 정말 세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연시키면 안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또 변호사 쓰면 또 뭐 나름 또 변호할 사람 없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몇 달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제 해명 아닌 해명,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명이 그 민주당에게 이렇게 워닝, 경고를 하는 식이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아, 네.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근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탄핵 정국으로 갔을 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그건 뭐 이제 뭐 걸게 나중에 봐야 생각하지는 되겠으면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내가 볼 때 너무 윤 대통령을 제가 너무 치밀하게 봤죠. 내가 볼 때는 과도하게 높게 보신 게 아니고 왜냐면 이분의 그동안 하는 행동과 그 실무적인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차했네요. 제가 아차했어요. 네, 네. 뭐 그런데요. 아 그래도 불구하고 대표직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을 너무 잘해드렸네.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결국 법조인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대목에서는 법적인 고려가 된 용어가 본능적으로 튀어난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럼- 직업이 그렇게 돼 하는데. 있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